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두 축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고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동서의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국면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맞물려가며 전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이 평화 체제 골격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자리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이제 만났습니다. 회담을 했는데요.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이틀 만에 열린 회담입니다. 이번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개최가 됐고 불과 이틀 뒤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미일 간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공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그 입장차들이 좀 발생했던 것들을 좀 좁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 간의 공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대두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한미일 간의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만남이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좀 더 조율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에 온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네네. 시간표를 언급했는데요. 2년 반 안에 네.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희망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는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가 끝나는 그 시점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모든 내용들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기 1기 안에 성과를 거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임기 2기의 선거에서도 승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서 그 선거에서 지거나 또는 차후에 정권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현재 합의된 북미 합의 사항들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빠른 속도로 이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진행시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반입니다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우선 달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남간의 교류협력 또 남관계 차원에서도 군사적인 위협을 주고받지 않는 그런 구조와 또 실제적인 남관계에서의 급격한 개선 이런 것을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평화라고 하는 부분은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고 번영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남간의 교류협력 또는 북한에 대한 마샬 플랜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라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미 최고 지도자의 입장이 같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평화체제의 그 실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어떤 완전한 비핵화가 증명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앞으로 취해야 할까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는 제재는 지속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비핵화의 단계에서 북한의 행동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선물도 국제사회와 미국이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는 차원에서는 역시 미국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그럴 의사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견인해내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줄 선물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 이것에 상당한 그런 그 기대와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의 차원에서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고요. 곧바로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이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미중 간의 신경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고 중국의 몫이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그 등장은 뭐 현재도 간접적으로 지금 중국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중국의 역할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종전선언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남북미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어떤 진행 과정도 그랬고, 이 종전선의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평화협정 체제로 가자,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미국,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최대한 빨리 하면서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제,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그것에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이 관계가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미중 간의 주도권을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나 삿바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 한국 정부가 좀 더 미중 사이에서도 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사이에서도 역시 우리 정부가 촉진자 또는 중매 역할을 하면서 또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껄끄러운 요소들을 좀 사전에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과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어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년 한 6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한 좀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좋게 이제 시작되다가 뭐 공동 보도는 나왔지만 끝날 때쯤 뭐 다시는 이렇게 회의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1년 만에 군사회담이 열린 겁니다. 장성급 회담 수준입니다만 군사회담이 열렸다. 그것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도 저는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미 관계 또 남 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달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군사 부분에서 사실상 그동안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앞으로 2차, 3차, 4차 장성급 회담이 열려야 될 것이고 국방장관 회담도 곧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이 서해와 동해의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 분계선상에서 또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서해 동해 군 통신선이 작동했습니다만 서해는 이제 실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해는 동해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통신선 자체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복구한다는 그런 입장의 정리는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회담에서 어색했던 부분들은 아마도 앞으로 회담 과정에서 하나 둘씩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남북관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군사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네네. 이제 DMZ, NLL 문제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 이런 그 DMZ나 NLL 문제도 사실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네네. 합의 도출은 하지 못했거든요. 다만 공동 보도문을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네네.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네.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또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이고 현재도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해 NLL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DMZ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DMZ 내에서의 군사적인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는 문제. 또 더 넓게 본다면 DMZ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군사적인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NLL을 이제는 평화롭게 남북이 서로 NLL을 활용하는 문제 또 DMZ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의 긴장과 갈등의 DMZ가 평화로운 DMZ로 바뀌어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회담 과정에서 하나 둘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내게 된다면 남북 군사 당국 간의 회담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의 궁극적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이 부분이 좀 더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국방당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과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빠른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 요즘 이 부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네네. 뭐 곧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NN의 보도를 네. 보면 8월에 예정된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네네. 중단될 것이다. 중단이 이제 곧 발표될 네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UFG 훈련이 네네. 중단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비핵화에 관련된 그 회의 북한과 그런 어떤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훈련을 중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사연합훈련 중단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선 비핵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시설 실험장도 폐쇄가 됐고 또 ICBM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핵실험하지 않겠다. 이번에 또 나온 것은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를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도 미국에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할 때 미국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 아마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은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미 간에 또는 북미 간에 또 남북미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회담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의 논의가 지속되는 그 과정에서 그 시간 내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또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3대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UFG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8월 달에 열린 이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이 정도에서의 그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일상적인 훈련은 앞으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일상적인 훈련에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무기, 전략자산의 전개는 자제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이 훈련은 일단은 그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 간에 보다 충분한 대화와 협조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결정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런 군사훈련 중단이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특히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추동하는 그런 쪽으로 갔을 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역시 북미 간의 충분한 어떤 신뢰 속에서 행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 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언급한 이야기를 짚어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주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운전자론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역시 촉진자 역할 또는 중매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우 순조롭게 또 매우 진지하게 또 모든 열과성을 다해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인 어떤 지지와 또 동참을 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북미 간에 또는 미중 간에 중간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가 진행되는 이 국면 속에서 한미 간의 충분한 협조, 또 한중 간의 협력, 그런 협력들을 외교적 협력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남관계 차원에서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은 부분 찾아서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산림 협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 체육 관련된 부분에 회담이 곧 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성과들이 나오면 그것이 남관계 차원에서의 또 다른 차원으로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하나의 축이 되고 또 남관계 하나의 축이 되면서 이것이 서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면서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또 차분한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북미 정상이 뿌린 평화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비핵화 대장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고비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중재자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도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